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청 코치입니다. 자, 우리 기술 오늘도 시가는 무려 6%까지 떠줬고, 또 고가도 뭐 11%까지 장중 올렸어요. 그런데 이 장중에 이 고점대를 또 높이지는 못했습니다. 이 라인에 오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며칠간은 지금 매도가 좀 강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참 기가 막힌 거는 이 아래로는 또 지지예요, 지지. 그러니까 오늘도 이 고점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딱 고점에 갇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지를 보면 엄청나게 센 건데 또 돌파는 안 나와요. 또 매도가 세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즉 변곡입니다. 변곡. 또 다시 한번 변곡에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고가권에서 우리가 뭔가를 예측을 하기보다는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이제 대응이 우선이에요. 대응. 자, 우리 기술 이 바닥 라인에서는 제가 매수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계속 올라올 때마다 이야기를 했던 거는 계속 이 대응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대응. 자, 그래서 오늘도 대응이 중요하니까 또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 최초 이 반등 라인 때에서 우리가 가지고 왔었던 건 이 5일선을 하나만 보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전에 파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조정이고, 여기도 이제 깨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이 깨짐이 나왔을 때 일부를 팔자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거는, 그럼 언제 이 전량 정리를 하냐라고 계속 이제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올라올 때부터 이야기를 했죠. 이 종목은 각각 이 종목마다 이 중요한 이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뭐 단기 이동평균선 타는 게 있고, 뭐 어떤 종목은 뭐 21선 타고 올라오고, 또 어떤 종목은 계속 61선만 타고 올라오고, 각각 종목마다 그 지배력이 강한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포가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핸들링을 한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우리 기술은 계속 이야기했던 게 11선인데, 그죠? 바닥 올라올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11선이 깨지면 전량 엑시트다. 자, 어제 영상에서도 보세요. 자, 만약에 지금 11이동 평균선이 이탈을 한다면,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잘 가지고 왔던 이 수익을 그때는 엑시트를 하자, 팔자. 근데 오늘도 보면 어때요? 그게 안 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제 매일이 지금 중요한 변곡이에요. 자, 그래서 내일 이제 어떤 흐름으로 또 우리 진행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건데,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아래 엄지척 버튼 바로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우리 기술은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응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필요하신 분들에게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우리 주주님들이 이 세력에게 좀 안 당하고 이 대응을 할 수 있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 시작할게요. 일단 오늘 먼저 이 트럼프 타코가 발생하면서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즉 이 전쟁 종결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흐름이 이 우리 기술에게는 이제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은 딱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많이 나뉘는데, 일단 전쟁 발발이 되면서 에너지 쪽이 부각을 받으면서, 즉 시장이 밀릴 때 얘는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해지성 종목의 어떻게 보면 대장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어떤 종결 가능성이 열리면서 얘는 이제 그럼 조정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이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일단 원래부터 시장이 올라올 때, 그죠, 에너지 쪽이 부각을 받으면서 올랐던 상승이 있잖아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전환을 하면서 오히려 더 호재가 되면서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자, 지금 이 두 가지의 이 힘들이 매수와 매도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여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하면은, 전 일단 이 상승 막바지에 올라왔던 이 상승은 어쨌든 이 전쟁발 이슈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올라온 건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종결 가능성이 커지면 그때는 어느 정도 조정이 발생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하나가 붙습니다. 뭐냐? 제가 말한 11선이 깨질 때, 그때는 전량 엑시트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안 깨지면은 지금 또 4거래일 정도 기간 조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제가 좀 헷갈리게 말하나요? 즉 여기는 그냥 여기를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기선 당연히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안 깨지면 홀딩하시고 깨지면 팔아라. 이게 어려우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죠? 이걸 이제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문자를 받아보시면 더 빠른 대응 가능하겠죠. 아래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되고, 자, 이건 이제 우리 기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오르비텍도 계속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올라오죠. 그죠? 어제도 이 5일선에서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상방으로 슈팅이 나왔죠. 근데 오늘도 보면은 또 치긴 했죠. 그러니까 고점은 돌파를 못했다. 근데 저점으로 깨지진 않았다. 그러니까 얘도 안 깨지면 홀딩, 깨지면 파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전부 지키는 자리에서 마감만 한 거예요.
내일 바로 이 대응점이 분명히 바로 나갈 겁니다. 또 변곡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냐면은, 그러니까 지키고 올라갈 땐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오늘도 저는 이 깨짐에 대한 가능성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문제가 되지 않는 거는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결국 이제 우려했던 게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맞잖아요. 그죠? 맞다면은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원유홀딩스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또 지겹게. 너무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때 원유홀딩스도 제가 채널에 여러 번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투매 때부터 발생할 거다. 투매에서부터 이걸 끌고 왔었던 종목이에요. 채널에. 맥정코치 원유홀딩스를 치면 나옵니다. 그게 다 어차피 영상이라는 게 기록에 남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깨질 듯 말 듯 엄청나게 유지를 잘 했어요. 여기서 엄청나게 극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돌파가 안 나오면은 결국 깨짐이 나오면 이게 나오니까 돌파할 자리에서 돌파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힘이 다했다라는 것과 같거든요. 이렇게 계속 고점을 두드리는데 여기서는 엄청 세다는 느낌을 주는데 그래서 매수자들이 신규 매수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런 분들이 다 물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우리 기술은 절대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여기서 이제 신규 매수를 하는 거는 이제 리스크가 좀 있다. 물론 이제 이 깨짐에서만 대응을 잘하면 상관이 없지만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 깨짐이 나오면 그죠? 그럼 이제 조정장에서 올라왔던 그 해지성 상승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 원자력으로 올라왔던 그 본질적 가치 있죠. 이게 다시 이제 부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 이 다음 흐름이 나오는 게 우리 기술에게는 더욱 이상적인 흐름이지 않나. 여기서 더 과열을 만들면은 더욱더 이 다음 충격파도 더 세게 나올 건데 오히려 너무 급하게 가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자, 계속적으로 일정한 고점을 계속 두드려. 그죠? 계속 두드리는 거야, 이렇게. 근데 계속 두드리는데 뚫리질 않는 거지. 그럼 어떤 게 나옵니까? 그럼 이 실망 매물이라는 게 출현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나오는 이 충격파, 요거를 지금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지금 제가 이동평균선을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분봉상에서도 지금 여기서 이제 유지를 했었던 종목이 일단 어제 깨짐이 나오긴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보면 올라타서 마감을 한 거 아닙니다. 저항상에서 딱 마감을 해줬단 말이죠. 그죠? 내일은 뭐 예를 들어서 시가를 살짝 띄워서 바로 올려치면은 살아있는 거예요. 추세가 살아나는 거니까. 그게 아니면 요게 된다.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 앞의 흐름을 봤을 때 깨짐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도 처음 깨짐이 나왔을 때는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 고점을 돌파를 했냐 못했냐. 요게 킥이라는 거죠. 돌파를 못하면 실망 매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 뭐 똑같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나온다면은 분명히 이때보다 지금 우리나라 지수도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작년부터. 근데 여기서는 조정이 없었어요. 여기서는 어때요? 변동성이 좀 생겼어요. 지금 어때요? 변동성 엄청 크죠? 그러니까 매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 올라오는 조정파에서는 변동성이 생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없잖아요. 그죠? 변동성이 좀 생겼죠. 여기서 변동성이 나오면 이 2번보다도 더 크게 나온다. 이거는 우리가 인지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체적인 파동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사이클을 노려보는 게 이 현재 위치에서는 더욱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 이 대응 무척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내일 이 시가에서 이제 거의 다 결정이 나긴 할 거예요. 제가 오전장에 이 시가를 체크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유지를 하는 그림이면은 제가 유지라고 말씀드릴 건데 팔아야 할 때 있죠. 제일 중요한 거. 이 팔아야 할 때는 매도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실시간으로. 그 문자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번호 이렇게 다 저장을 해둘 거예요. 그래서 깨지면 그때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 지금 이제 트럼프 말 한마디에 시장이 엄청나게 출렁이잖아요. 결국 이 트럼프의 이 속내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다음에 이 수익도 낼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이제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어서 다시 이 민심을 좀 잡아둬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전쟁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래가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럼프 행보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다음 행보가 이제 이 대북주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 조정이 마무리가 될 때 아마 이 저점이 나올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기술과 이 한미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자,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근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